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한석TV, 제가 서한석TV를 혁신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계속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아주 우리 뭐 민주시민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헌법 1조를 지금 되새겨보면서 우리 민주사회가 과연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뭐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얼마 전에 뭐 기사화됐는데 우리 육군사관학교에 뭐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지청전 장군, 이범석 장군, 또 누구 한 분 더 계시는데, 하여튼 그 이회영 독립운동가, 이 흉상이 있는데 그 흉상을 뭐 철거한다는 또 그런 소식이 들린단 말이죠. 과연 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민주국가, 그 다음에 자주국가, 독립국가라고 하는 이 위상에 걸맞는 행위가 지금 정반대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특히 뭐 토요일 날에도 그렇고 저 자신도 이제 지역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뭐 만나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기도 합니다. 또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 투쟁 대회, 국민대회에도 참석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정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 그들은 어떤 자기 자신들을 특권층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고, 또 국민들 간에 이 다툼을 야기시키고 있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과연 이거를 자기들 소신대로 그냥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배 전략인지, 저는 지배 전략으로 봅니다. 지배 전략. 그들 특권층은 윤석열 정권을 필두로 한 특권층, 소수 특권층을 국민들을 피지배층으로 놓고 지배하려고 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좀 더 큽니다. 민주주의 공간을 파괴한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협소화시키고 후퇴시킴으로 해서 피지배층을 더 지배하는데 용이하게 만들고, 더 쉽게 이 다툼의 양상을 만들므로 해서 약간 뭐랄까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국민들을 스트레스를 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배 전략을 더 자유롭게 구사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공간이 파괴되고 다툼과 싸움이 이렇게 일상화되는 원인이 뭐냐. 그런데 국민들 간의 다툼과 싸움이 줄어들면 좋은데 점점 더 증폭됨으로 해서 이 사회가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사회가 되고 정말 모멸스러운 사회, 아주 이 자존심이 구겨지는 사회, 자주성이 멸실되어가는 그런 사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이 자괴심을 들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특권층, 소수 특권층의 피지배 전략을 이제는 깨야 될 때가 됐다. 근데 이제 몇 년 전만에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국회의원들 뭐 179명, 180명을 만들어줬는데, 그때는 일을 하라고 만들어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안 하고 그때는 다른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이 정치권에서 분열만, 싸움만 하는, 다툼만, 사소한 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일을 하지 못했던 거죠.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일 속에는 또 윤석열 정권과 아주 결연히 맞서 싸우는 그런 것이 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그 일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또, 민주당 당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후 그 벌어질 총선에서의 어떤 공천 문제, 이런 것과 연관돼가지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 분열을 하는데 지금 치중을 하는 그 공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변해가고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중 구조에서 지금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특권층의 지배 전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희망적이고 기대하고 그 미래를 설계될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떤 요청, 요구, 이런 게 지금 실현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이중고에 지금 맞닥뜨려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참 어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수출 문제, 중국과 대미, 대일 외교를 통한 대중국, 대러시아 이 외교가 엉망으로 되고, 또 경제가 그 속에서 또 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나 또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 또 대립이 극한도로 지금 전쟁이 국지전이 벌어지지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위험도 감지되는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까지도 지금 치달을 것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중상중의 고통 속에 있는데, 특권층은 그런 거를 지금 누린다고 하는 거죠. 이용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하여튼 그런 원인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파헤치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써놓은 것으로 한번 좀 길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지루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 민주주의는 다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소수의 권리와 권한도 소홀히 하지 말자는 평등과 존중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민주는 평등하고 자유롭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이다. 다수는 서민대중이므로 민주주의는 친서민적이다. 동시에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므로 삶에 필요한 부와 경제의 양극화를 좁히는 기능을 한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상생과 협의와 토론이라는 순기능이 작동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누가 민주주의를 싫어할까? 독재와 특권 세력일 것이다. 다수의 권리와 지배가 허용된다는 것을 그들은 참을 수 없다. 그들은 특권의 권리가 영속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지배를 도모하고 획책한다. 그런 전략의 최대 방법은 사회 구성으로 하여금 서로 혐오하고 배타함으로 협의와 토론의 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소위 싸움과 다툼을 부추기는 쪽이다. 싸움을 시켜놓고 즐기고 있다. 현재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 방조하고 속으로 찬성하면서 반대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생명을 파괴하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저들이 갈등을 직분시키려는 의도를 알고 싸우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특권 세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생과 협의라는 작동장치를 꺼버리려고 한다. 이러한 행위를 버젓하게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바로 윤석열 검찰 독재 세력과 이에 부응하는 극우 언론과 거대 특허층들이다. 지난 대선에서 그들이 승리했다.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핵심 원리를 묵살하고 무시하면서 사회의 갈등과 혐오를 증폭시켰다. 이런 의도와 암소가 깔려 있다는 것을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식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일부도 특권,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암묵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동조했다고 볼 수 있다. 표면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분으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일 뿐이다. 혐오하고 모욕하며 상생보다는 상대방 죽이기에 몰입한 결과이다.
즉 민주주의의 골반인 협의와 토론이라는 장점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과 정의를 추구한다면 싸움과 다툼을 말리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도 방기했다. 오히려 저들의 의도대로 분쟁에 휘말리고 매몰렸으며 싸움의 당사자가 되어 즐겼다. 그러니까 내부의 분열은 당연한 양상이었고 민주주의를 무시한 결과로 나타났다. 민주 세력으로 자처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대로 끌려 들어갔으며 극소수 특권층의 전략에 놀아난 꼴이다. 긍정적 미래 세력이 아니라 부정적 과거 세력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재라는 말이 현재도 작동되고 있는 있다. 소수 특권층은 무수한 지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데 탁월하다. 그들의 피지배층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피지배층은 국민이고 서민이다. 이러한 전략을 이겨내려면 사상의 깊이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상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의 어떤 근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에 반대하는 말은 악이 아니다. 그냥 불선일 뿐이다. 이 말은 정치사회의 모든 대립 양상에서 숙고해야 될 기본 프레임이다. 우리는 상대방을 악으로 생각해서 이기려고 하고 죽이려고만 한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단지 상대방은 불선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교정해야 될 대상이지 파멸시켜야 할 대상은 아닌 것이다. 상대를 부정하면 자신도 부정되어 가는 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인데, 그러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서구 사상의 유익과 더불어서 심화되었다. 서구 사상은 선악 이분론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그 선악의 개념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너무 많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상과 인식의 탈서구화와 근본적인 성찰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정치세계의 변화무쌍한 현상과 시급성으로부터 장기적 탈바꿈이라는 거,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과업은 현실을 벗어난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여겨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점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 여하간 소수 특권층의 지배 노릇을 분쇄하기 위한 단기와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치 제도권과 국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한다. 제일 먼저 야권은 분열 없이 대동단결해야 된다. 단결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이면서 그 단결력으로 특권층과 겨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단결에 실패하면 모든 게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긍정적 정당을 임을 표방해야 된다.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한번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때는 일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싸움을 하는 그러한 그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한다는 거죠. 일을 해야 될 때는 그냥 사소한 분쟁을 하고 또 그 일과 싸움, 윤석열 정부와 대항하고 맞서고 분쇄하기 위한 어떤 힘을 모아야 될 때는 또 분열한다고 하는 그런 그 거꾸로 된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소수 특권층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시종일관 비난하고 반대하며 발목을 붙잡았다. 179석이나 되는 야당 국회는 싸움을 일으키는 세력에 멱살을 잡히며 휘둘렸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정책 실패를 양산했다. 싸움을 제대로 하든지 싸우지 말고 일을 잘 하든지 해야 했지만 이도 저도 못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는 극소수 수구 특권층의 전략에 말려들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광장을 소멸시키려는 의도가 먹히고 마른 것이다. 촛불 정권을 탄생시킨 아고라 민주주의는 점차 혐오적 대치 광장으로만 변모되었고 선량한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가중시켰다. 심플하고 선명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내부에서 극우 특권을 살리려는 윤석열의 모태가 되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분열도 가미되었다. 가중되었다. 2중 3중의 실책으로 대선에서 졌지만 책임 공방과 혐오와 비방이라는 행동 양식을 여전히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 상생과 화합의 동력은 상실되었다. 극우에 맞설 일치단결, 대동단결은 요원하다. 정말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이며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걱정된다. 걱정스럽다.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세력은 평화도 파괴하는 호전적 세력이다. 끔찍한 전쟁도 불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극동아시아 정세에 하마로 끌려다갈 소지도 다분하다.
이러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지금 되새겨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좀 길지만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역에 제가 그 피켓팅을 하면서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을 만나 보면은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 시민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까? 잘합니다. 시민들은 싸우는 것 자체 어떤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미래 세로서 어떤 희망을 줘야 되는 정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싸우기만 하는 것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왜 싸우는지 잘 압니다. 우리 저 국민들은. 그만큼 수준이 올라와 있고 집단지성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서민 우리 대중민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특권 측의 전략에 자꾸만 말려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들은 싸움과 다툼을 즐기기 때문에요. 싸움과 다툼을 양산시키고 발전을 시키면 그들이 지배하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계속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후쿠시마 문제도 그렇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육군 사관학교에 독립군 우리 선열들의 흉상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어느 곳에가 언제든지 이들은 그 싸움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거죠. 대립 양상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 정확하게 큰 그림을 보고 대응을 해야 우리가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이 사회를 건실하게 건전한 민주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소한 분쟁 이런 걸 즐기면 안 됩니다. 또 보다 큰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되고 보다 큰 안목으로 이 난국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피켓팅하면서 어떤 때는 화가 많이 날 때도 있어요. 어떤 뭐 이찍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것도 사실 혐오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제 저한테 뭐 야유를 보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화가 막 솟쳐요. 그거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화가 솟구칠 일이 아니거든요. 여유 있게 대해야 됩니다. 여유 있게. 그들의 싸움을 거는 방식에 대해서 직자적으로 맞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큰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성사TV에서 주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의 총체적인 모습은 혁신을 통해서 민주당도 혁신하고 우리 자신도 보다 더 진전된 어떤 그런 전략 속에서 이 사회에 나갈 방향을 스스로 구현해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정말 헌법 1조에서 헌법 1조가 표방하는 말하고자 하는 민주공화국 그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의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